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펜시브 리서치를 수행하고 있는 레디얼런팀 팀장을 맡고 있는 문혜연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창과 방패 중에서 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난 발표에 이어서 연결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는 대구 출신인데요. 제 사투리 때문에 혹시 발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시고 손 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표준말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진행팀에 동시 통역을 요청을 했었는데 전례도 없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발표자를 바꾼다고 해가지고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저희 팀을 설명할 때 오펜시브 리서치를 수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펜시브 리서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펜시브 리서치는 컴퓨터 보안 분야 중에서 공격에 대한 기술과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은 공격에 대한 기술을 왜 연구하는 걸까? 공격에 대한 기술을 연구하는 것은 공격자에게 도움을 주어가지고 결국에는 공격을 조장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 보안 분야에서는 공격자와 방어자 간에 어느 정도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 공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큰 이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연구에 달려들 만큼 동기부여가 충분한 데 반해서 방어자 입장에서는 제약사항도 많고 또 상대적으로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격자에 비해서 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상대적으로 방어자보다 정보가 많은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공격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피해자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펜시브 리서치라는 것은 방어자 입장에서 공격자와 방어자 간의 정보의 균형을 맞추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도 기업 내에 팀을 조직하거나 혹은 버그 바운티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오펜시브 리서치를 수행하고 그걸 통하여서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보안을 향상시켜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오펜시브 리서치에 대해서 백신의 비유를 했는데요. 저는 이 비유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은 병원균을 병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약화시켜서 우리 몸을 공격하게 만들고 우리 몸이 그 공격을 이겨내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펜시브 리서치도 마찬가지로 비록 당사자는 괴롭고 또 관계자는 좀 심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보안 체계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 팀에서는 이런 오펜시브 리서치를 수행하고 연구를 바탕으로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컴퓨터 보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IoT와 모바일 그리고 핀테크 분야입니다.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IoT와 핀테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oT 중에서 공유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기 문제는 사실 전혀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공유기 보안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 지적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커피숍들입니다. 저희 연구원 중에 한 명이 이 커피숍의 공유기가 DNS가 변조되어 타밍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공격당했는지 분석을 하면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가장 크게 들었던 의문은 도대체 공격자가 어떻게 공유기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설정으로는 공유기 내부망에 연결된 기기들은 공유기의 로그인 페이지나 서비스로 접속이 가능하지만 공유기 외부에서는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공유기 외부에 있던 공격자가 공유기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진행하다가
예전부터 있었던 UPnP에 대한 취약점이 충분히 패치되지 않아서 지금도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UPnP는 Universal Plug and Play 약자로서 홈 네트워크에 있는 네트워크 장치들이 서로 연동하고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법령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여러 가전기기들 중에서도 특히 엑스박스와 같은 게임 기기들이 원활한 포트 사용을 위해서 라우터의 포트 포워딩 세팅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UPnP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능을 공유기 외부에서도 특별한 인증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UPnP 취약점을 이용해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을 하고 패스워드를 유추하거나 혹은 공유기의 또 다른 취약점을 이용해서 DNS를 변조한 뒤에 파밍 공격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UPnP 취약점에 대한 부분은 당시 제조사에서 아직 패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악용될 우려가 많아서 언론에 공유하기는 어려웠었고, 그래서 기사와 공유해서 제조사에 해당 취약점이 패치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하고 도와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전도제공 서비스를 받는 고객을 제외하고 UPnP 취약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UPnP 공격의 또 다른 무서운 점은 포트 매핑을 통해서 내부망 PC 혹은 내부망 서버로 외부의 공격자가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서 저희들은 원격 명령 실행이나 관리자 인증 후에 그리고 시스템 명령 실행과 같은 크리티컬 취약점들을 총 11개의 모델에서 70건 이상의 제조대의 취약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 연구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공유기 공격 툴들도 발견하여 언론에 공개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유기 하나쯤은 안 쓰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간단한, 그렇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저런 기본적인 수칙만 잘 지키신다 하더라도 어이없이 공유기를 통해서 컴퓨터가 해킹되는 일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IoT 중에서 CCTV와 IP 카메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CCTV에 대한 연구 부분은 저희 회사 싱가포르 지사팀 연구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연구 방향은 홈 CCTV의 취약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했던 몇몇 제품에서 백도어로 보이는 기능들이 발견되어서 저희들도 적잖이 당황했었습니다. 취약점과 백도어는 공격자가 공격에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범죄의 구성에서도 의도성이 중요하듯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넣었느냐 아니면 실수로 보안이 취약하게 되었느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백도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홈 CCTV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의 클라우드 서버에 자신의 카메라를 등록하여서 언제든지 자기의 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서버에서는 카메라의 이름을 바꾸거나 혹은 펌웨어를 변경하는 등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명령 중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잘 보이진 않지만 숨겨진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카메라에 임의로 쉘을 띄워서 어떤 쉘 명령이든지 내릴 수 있는 이러한 백도어를, 치명적인 백도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홈 CCTV의 취약점이 공격에 이용된다면 1차적으로는 홈 CCTV의 모든 영상 정보가 공격자에게 전송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 이 홈 CCTV가 기업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 공격자는 이 홈 CCTV에 여러 가지 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내부망의 다른 기기나 서버로 침투하는 통로로 삼을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업망의 통로가 바로 이 이제 CCTV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내면서 지나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제조사에 대해서 A사 혹은 B사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A사, B사가 도대체 어디인지,
오히려 그쪽에 더 관심을 집중시키게 만든 것 같습니다. CCTV나 IPTV 카메라는 전부 조사하기에는 저희 인력과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설사 저희가 취약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연구했던 일부 홈 CCTV에서 백도어로 보이는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이 사실로 미루어 다른 제품도 충분히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위험을 과장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안을 하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IoT의 보안 취약점 분석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핀테크 취약점 분석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핀테크는 올해의 가장 핫한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핀테크를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는 바로 보안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공격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핀테크는 공격 벡터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격 벡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다 보면 보안은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앞서도 발표하신 것처럼 최근의 해킹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범죄적 성격을 띈다는 것입니다. 피싱이나 파밍 등을 통해서 금융정보를 노리거나 혹은 게임에 대한 공격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중에서 가장 노골적인 것은 아마 크립토라커 같은 랜섬웨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공격자들의 특징으로 볼 때 핀테크 관련 앱을 공격하는 것은 공격자에게 확실히 매력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핀테크 산업의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작년 한 해 3조 원의 신용카드 부정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안에 대해 조금이나마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브루스 슈나이어의 이 유명한 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안은 사슬이고 가장 약한 고리만큼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좀 당연한 말인데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해서 그런지 뭔가 통찰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핀테크의 공격 벡터가 늘어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약한 고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약한 고리 때문에 핀테크 서비스를 꺼리게 된다면 사용자들이 결국에는 핀테크 산업 발전에 충분히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핀테크의 여러 분야 중에서 모바일 페이 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카이스트의 시스텍 연구실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지난 6월 김치폰이라는 보안 컨퍼런스에서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앱들의 수준이 높아서 안심하고 써도 될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점검 결과 앱의 이름이나 결과를 상세히 보여드리기가 어려울 만큼 안정성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김치콘의 시스텍 연구실 발표에서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을 만큼 앱들의 보안 수준이 우려스러웠고 저희가 점검한 결과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상세 분석한 총 8개의 앱 중에서 대부분 루팅이나 탈옥 방지를 우회할 수 있었고 난독화나 안티패칭, 안티디버깅 등의 우회가 가능했었습니다. 또한 런타임의 실행을 조작하는 것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60여 개의 모바일 결제 관련 앱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결과 거의 대부분 루팅이나 혹은 탈옥 단일 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점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패치가 완료되어서 지금은 안전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점검한 결과가 전체적인 핀테크 보안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핀테크 산업 초기화 단계에서 현재의 보안 수준은 우려스러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행한 IoT와 핀테크의 보안 취약점 분석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기기들이 네트워크에 더욱더 연결될수록 또 금융거래와 정보가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더욱더 편해질수록 공격의 위험과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집의 열쇠를 공격자가 가지고 있고 내 지갑의 돈을 공격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황과 흡사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러한 보안 위험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기술의 발전은 그렇게 막을 수 없는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술이 안전하게 발전하고 편리하게 사용되기 위해 취약점을 드러내고 부족한 부분을 알려서 보안이 더욱 강화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보안 점검과 정보 제공 그리고 보안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백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 있으신 분은 뒤에 테이블로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표준어로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